예하! 라라아빠입니다. 오늘은 혈액검사, 그 중에서 CBC, 총혈구검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든 건강검진을 하든 어디가 아프든 아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검사예요. CBC, 총혈구검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검사하는 거예요. 수치로는 WBC라고 해요. 백혈구, 백이 화이트, 하얀, 백혈구 WBC,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일단 높으면 뭔가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도 군인들은 많아질 수 있어요. 몸에서 뭔가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반면에 이게 너무 적으면 전쟁에서 군인이 다 줄어든 거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는 목적인데요, WBC 숫자에 너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분명한 몸에서는 심각한 염증 상태인데 군인이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곧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서 엄청 놀랐는데 단순히 스트레스에 의한 정상 반응일 수도 있어요. 사람도 너무 예민한 사람도 있고 덜 둔감한 사람도 있듯이 우리 강아지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WBC 수치가 정상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해피, 염증이 없어, 군인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WBC는 그냥 하나의 참고하는 지표, 그리고 이거를 특히나 연속적으로 검사했을 때, 예를 들면 오늘 WBC 수치가 너무 높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점점 정상으로 유지되는 수치다,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검사가 의미가 있지, 한 번 검사로 이 수치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한 번 정도 WBC 수치를 우리 아이는 항상 5에서 16이 아니라 8로 유지됐어, 내지는 항상 우리 아이는 6으로 유지됐어,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치가 17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이 16까지니까 정상 상한치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4년 전, 3년 전, 2년 전 한 혈액검사에서 항상 5로 유지되었던 친구라면 거의 3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건강할 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번 검사할 때 참고 범위가 5에서 16이 아니라 그 수치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혈액검사지를 보면 백혈구 중에서 다른 것들이 좀 나와요. WBC 중에서도 안에 보면 NEU라고 써있는 뉴트로필, 호중구라고 하는 백혈구 중에 하나의 종류고요. LYM,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 중에 하나의 종류, MONO, 이건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백혈구 중에 하나인 단핵구, EOS는 에오지노필이라고 해서 호상구, BASO는 베이소필 호염구, 이런 것들은 이 백혈구 중에서 종류를 나눠 놓은 거예요. 서로의 기능이 달라요. 군인인데 종류가 달라요. MONO라고 하는 단핵구는 만성적인 염증에서 확 증가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반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에오지노필이라고 하는 EOS는 심장사상충 같은 기생충 감염이 있으면 확 올라오기도 하고 알러지 반응에 반응하기도 하고, 이것처럼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BC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간별 계산된 단백질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BAND라고 하는 밴드 세포인데요. 이거는 학도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군인이 안 됐고 고등학생인데 전쟁에 나왔어요. 고등학생이 전쟁에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뭔가 전쟁이 심각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고 있어서 야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해서 미성숙한, 골수에서 생성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학도병까지,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백혈구까지 나와 있다는 거라서, 만약 BAND, 밴드세포가 높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한 몸의 염증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이렇게 WBC, 백혈구, 몸의 염증을 나타내는데, 보통 대부분 만약에 환자가 염증 의심되면 WBC 하나만 보지는 않아요. CRP라고 하는 단백질 검사를 하나 더 하고요. 그건 혈청에서 하는 검사긴 한데, WBC 수치와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 두 가지를 같이 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백혈구의 숫자예요, 종류.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백혈구의 형태, 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환자가 정말 몸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아까 간별 계산과 밴드세포, 뭔가 미성숙한 백혈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높다 낮다, 이것뿐만 아니라 형태 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호중구라고 하는 뉴트로필이
정상 범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봤더니 개수는 정상인데 얘네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독성 과립을 막 가지고 있고 뭔가 염색성이 달라졌고 형태의 모양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독성 변화가 있네, 형태 변화가 있네, 얘네가 분엽이 뭐 2개에서 5개여야 되는데 엄청 분엽이 많다, 이런 것들도 백혈구 숫자, 호중구 숫자는 정상이지만 형태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백혈구 숫자가 염증이 높고 낮음, 절대적인 건 아니라 연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 환자가 염증이 있으면 WBC 백혈구뿐만 아니라 CRP 염증 수치도 중요하다. 이 환자가 정말 염증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그게 심각하다면 밴드 세포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미성숙한 백혈구는 현미경으로 보이기도 하고, 현미경을 통해서 백혈구의 형태, 모양을 평가하는 것도, 독성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심지어 그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우리가 피를 이렇게 뽑으면 전체적인 혈액이 이만하다라고 했을 때 빨간 부분이 이만큼, 하얀색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그 빨간색 부분의 비율을 봐서 빈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HCT, 헤마토크릿 또는 PCB라고 해요. 팩셀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검사에서 이렇게 HCT라고 써 있어요. 퍼센트로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피에서 빨간색 피가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정상적으로는 HCT가 37에서 61까지인데 몇 프로냐 이런 게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37이면 뭐 괜찮고 61이면 안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도 강아지도 편차가 있으니까 그거의 평균이 37에서 61이라고 하는 건데, 건강할 때 해볼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건강할 때 이게 몇 프로인지 알아야지, 만약에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 만약에 막 잇몸이 창백해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호흡이 되게 안 좋은데 이 수치가 38이다. 그때 이걸 정상으로 봐야 되냐 안 정상으로 봐야 되냐, 만약에 혈액 검사를 처음 한 거였으면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했던 게 있다면 그 수치와 함께 예전에 60이었는데 이번에 37이라고요? 하면 절반 가까이 확 떨어진 거니까 이 환자는 심한 빈혈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시면 혈액 검사지 원본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거 가지고 계시면 잃어버려요. 핸드폰으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어디다가 따로 자기 본인 카톡이든 어디든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지, 급할 때, 아니면 아이 자료를 보관하는 곳을 하나 만들어서 혈액 검사든 뭐 초음파 판독지든 뭐 엑스레이 사진이든 그런 걸 한 곳에 좀 모아두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급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전에 다녔던 병원에 빨리 전화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HCT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총 혈액 중에서 빨간색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 보는 거.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 부분이 적어지는 거고,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 부분이 많아지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고지대에 살아요. 여기가 해발 2000m, 3000m예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빨간색이 올라가요. 적응하면서. 그럼 올라가는 게 정상일 거고,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 원래 이게 55에서 60으로 굉장히 높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수혈견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공혈견으로. 그러니 이 수치는 아이들마다 뭐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백혈구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수치가 몇이었는지도 중요하고 연속적인 검사도 중요해요. 아까 백혈구는 뭐 호중구, 뭐 호염구 종류를 나눴는데, 적혈구는 종류를 나누진 않아요.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봐요. 그게 MCV라고 하는 수치예요. MCV라고 하는 수치가 만약에 높으면 큰 적혈구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 급성으로 빈혈이 생기면 이 큰 수치들이, MCV들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PSS라고 하는 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MCV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 빈혈이 한번 있으면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거나 무서우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적혈구라고 하는 거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120일 정도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120일이 지나면 비장이나 간에서 다 파괴되고 없어져요. 그 얘기는 지금 빈혈이 있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급성 빈혈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적혈구 자체가 수명이 120일이니까. 이 빈혈 수치에서 제가 제일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세망적혈구 RETIC 레티큘로사이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레티큘로사이트가 10에서 110까지가 정상인데 이게 만약에 150으로 높다. 이것도 아까 밴드랑 비슷해요. 밴드 세포 기억하시나요? 뭔가 미성숙한 백혈구. 미성숙한 백혈구가 나오면 문제라 그랬죠. 왜냐면 한창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전쟁에 나왔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니까 압도적인 염증이 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빈혈 관련된 수치에서 미성숙한 아이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뭔가 빈혈이 심한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막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그럼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미성숙한 적혈구를 끌어오겠죠. 그게 레티큘로사이트가 세망적혈구가 올라가는 거. 이게 왜 중요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7, 55 50, 40%는 빈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37%부터 정상이라고 했는데 빈혈이 있는 걸 수도 있죠. 특히나 레티큘로사이트가 높다면.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제가 빈혈 수치가 37에서 61인데 55로 나왔어요. 근데 레티큘로사이트가 높아요. 그러면 빈혈이 진행 중일 수도 있죠. 위장관에서 위장염이 되게 흔해요. 위장관 출혈이 가장 흔해요. 우리는 흔히 겉에서 외부에서 보는 출혈만 생각하는데 위장관 출혈 굉장히 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염이 생기면 뭐 장염이 생기면 거기서 출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때 임상 증상은 뭐 소장성 위의 출혈은 시꺼먼 면을 보기도 하고 뭐 대장성 출혈은 시뻘건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시꺼먼 거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실제로 위장관 출혈일 수도 있고 여하튼 빈혈 수치가 55%로 나왔으면 37에서 61이니까 안전하네 정상이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레티큘로사이트가 높으면 위장염에 의한 출혈 아니면 또는 뭔가 빈혈이 갑자기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CBC가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티큘로사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까 백혈구에 문제가 있으면 CRP라고 하는 수치를 추가로 검사하고 현미경으로 모양을 본다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빈혈이 의심되거나 빈혈 관련된 적혈구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재생성이 좀 보이는지 재생성이 없는지 뭔가 자가 응집이라고 해서 적혈구끼리 막 뭉쳐서 뭔가 면역 매개성이 어떤 반응은 없는지 이런 검사들을 한다든가 뭔가 면역 매개성 빈혈이 의심이 되면 쿰스 테스트 뭐 ANA 테스트 다른 검사들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현미경으로 적혈구의 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적혈구에 바베시아가 있는 것까지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현미경으로 적혈구 또한 형태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뭔가요? 역시 예블린님들 혈소판이죠. 혈소판은 들어보셨죠? 피를 먹게 하는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혈소판이 혈액에 있을 텐데 정상적으로는 괜찮은데 만약 혈액이 혈관이 닫히게 되면 거기 뭐 콜라겐이 노출되면서 혈소판이 거기에 먼저 달라붙어요. 1차로 응고에 있어서 피가 굳는 데 있어서 1번으로 작용하는 건 혈소판이겠죠. 그럼 혈소판 수치가 만약에 낮다. 뭘 의미할까요? 혈소판이 엄청나게 과도하게 사용된 거 아니야? 엄청난 출혈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몸에서 면역 매개성으로 아까 적혈구도 자기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데 이 혈소판도 자기 스스로 공격할 수 있어요. IMT라고 하는 면역 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질환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혈소판이 막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종양이 있거나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치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수치가 148에서 484 이 사이면 정상이다 이게 아니라 아까 백혈구나 적혈구처럼 원래 우리 아이가 얼마로 유지됐어도 중요한데 이게 다른 수치와 약간 다른 점이 피를 뽑을 때 한 번에 쭉 뽑아서 큰 혈관에서 한 번에 쭉 뽑아서 응고제에 잘 넣고 롤링 돌리는 것도 다 돌렸다는 거와 때로는 아무리 수의사가 숙련돼도 체열이 잘 안 돼요. 혈관이 막 없어서 작은 혈관에서 어렵게 조금 천천 그 과정 중에 이미 혈소판이 응집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혈소판에 피를 굳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수치를 검사하면 혈소판이 엄청 높게 나오거나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혈소판은 아까 백혈구랑 달라요. 백혈구는 빈혈 수치는 아이의 기존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검사의 지도가 되고 지표가 되고 이전 수치가 몇이었는데 지금은 이러니까 아이는 빈혈이 의심된다, 탈수가 의심된다,
감염, 염증이 의심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혈소판은 좀 그런 의미는 좀 없어요. 그래서 혈소판에 너무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체열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뭘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만약에 혈소판에 문제가 의심이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현미경 검사를 해서 혈소판이 막 뭉쳐있는 건 있는지, 엄청 큰 혈소판이 막 보이는 건 없는지, 실제로 이 수치처럼 한 현미경 화면에 몇 개의 혈소판이 보이는지, 이런 거를 세서 형태, 모양, 개수를 직접 보는 검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열할 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혈소판은 너무 절대적인 수치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상 범위에 있거나 응고가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걱정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할 때는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혈소판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너무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셨다 그러면 당신은 천재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건 3번 봐도 어렵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보시고 평소에 궁금한 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혈소판 검사는 예전에 저희 병원 검사는 뭐 2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5,000원이에요. 아, 인플레가 돼서 혈액검사 비용을 저 나쁜 놈들이 올렸다, 이게 아니라 혈액검사 장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쓰던 장비보다 이건 프로사이트라고 하는 장비고 2배가 뭐야, 3배, 4배 훨씬 더 고가 장비예요. 그럼 뭐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셀이 일반 장비에서는 안 나와요. 프로사이트에서 나오고, 백혈구의 간별 계산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호중군지, 호영군지, 단핵군지 이런 게 일반 장비에서는 안 나오고 그 고가 장비에선 나와요. 아까 레티큘로사이트, 세망적 혈구가 일반 장비에선 안 나오고 고가 장비에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장비 차이, 그리고 한 번 검사를 할 때 시약값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혈구 검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CBC 검사를 25,000원이 있고 45,000원이 있고, 45,000원 나쁜 병원이 아니라 정말 장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양해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행복한 가을 되세요.